로그 A의 B의 값의 개수를 FA라고 하자. B와 로그 A의 B가 유리수이다. 그러면 B를 가에의해서 A의 P제곱이라고 잡고 P는 유리수다 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A의 P제곱도 유리수야겠네. 그래야 B와 A가 둘 다 유리수가 되는 거죠. 맞나? 이거 필요하냐? B 맞네, 필요하네. 이게 B니까 유리수여야 되죠. 그죠? 이거 두 개를 만족하면 B와 로그 A, B가 둘 다 유리수가 됩니다. 이해하시죠? 네. 자, 라조건을 보시면 A가 2부터 100까지 이고 뭐 대수관계 나와 있는데 얘가 A의 P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A의 마이너스 1제곱 A의 P제곱 A라고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맞죠? 왜냐면 A는 어차피 2보다 크기 때문에 위치 1보다 큰 상태이기 때문에 부동의 방향 바뀌지 않죠. 그러면 P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풀이의 시작은 가의 저 문장을 이렇게 쓸 수 있냐 없냐 이게 담당한다고 보거든. 이렇게 쓰는 것들 보통 학생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건 선생님들이 풀이하는 영역이다. 우린 저렇게 안 쓴다.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본인이 직관적으로 그럼 어떤 숫자 막 이렇게 해서 푸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쓸 줄 아는 게 조금 더 복잡한 상황은 다른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왜 굳이 이런 표현 왜 하냐? 선생님인 척 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야. 이게 진짜 편리하기 때문이야. 배워서 사용하면 편리하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진짜 편리합니다. 예. 그래서 P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다 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예. 그렇고 중요한 게 뭐냐면 FA가 7보다 크거나 같다. 지금 로그 A의 B의 개수 B가 지금 A의 P제곱이니까 P의 개수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네요. 그죠? 예. P의 개수가 7 이상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일 때 자연수 A의 개수를 구하시오. 2 이상이고 A의 P제곱이 유리수여야 한다. 문자가 너무 많아 혼동되네요. 예, B와 A, B는 유리수이다. B-1, 1. A의 P제곱이 유리수 P는 마이너스 1 사이. 그러니까 결국은 P는 마이너스 1 사이니까 A가 꽤 큰 숫자일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 우린 지금 P의 개수를 세는 거잖아요. 그죠? P의 개수를 세는 건데 P는 마일부터 1 사이라니까요. 마일부터 1 사이 값을 집어넣으면 마일일 때는 역수고 1일 때는 자기 자신이고 나머지 그 사이에 있는 수라고 하면 사실상 거듭제곱근인데 숫자가 작아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숫자가 작아지는 관점이라서 이제 이거 자연수 A를 설정을 해야 문제를 풀 텐데 자연수 A를 작은 수부터 설정하는 것보다는 큰 수부터 설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왜냐면 거듭제곱근 씌웠을 때 분수 형태가 나오는 것들 찾는 거니까. 딱히 설득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여기가 이제 2부터 100까지잖아요. A의 범위가
100에 가까운 숫자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내 생각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100에 가까운 숫자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고. 일단 해볼게. 뭐 하나라도 해봐야 납득이 좀 될 것 같으니까. A가 2의 6제곱, 그러니까 100에 가까운 2의 거듭제곱 중에 제일 큰 걸 찾은 겁니다. 그냥 이런 상태라고 해보죠. 그러면 P가 0이면 무조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죠. A의 0제곱은 1일 거니까 유리수 조건을 만족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A도 유리수고, 아니 B도 유리수고, 로그 A의 B 역시 무리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P라고 그냥 써놓을게. 우린 얘를 P라고 보기로 한 거잖아. 그러니까 B와 P만 유리수가 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A가 2 S제곱이면 B와 P가 둘 다 유리수가 되죠. 그 다음에 P가 다음과 같다 라고 하면 유리수 P를 선택하는 거예요. 뭐가 되도록 하는? B가 유리수가 되도록 하는 유리수 P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찌해야 되죠? P는 6분의 1제곱이나 6분의 2제곱이나 6분의 3제곱, 6분의 4제곱, 6분의 5제곱, 1까지 6분의 6제곱까지 가능하네요. B는 A의 P제곱이니까 이거 잊지마. A가 2의 6제곱이니까 얘를 유리수가 되게 하려면 유리수 P는 6분의 1, 6분의 6분의 3, 6분의 4, 이렇게밖에 없다고. 맞지? 근데 이거는 P의 범위를 감안했을 때 0 포함해서 절반 조금 더 넘게 본 거잖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러면 F2의 6제곱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2 곱하기 6 더하기 1 해서 13이라고 볼 수 있지. 즉 27 이상이다라는 조건을 만족하고 있어요. 13개잖아요. 그래서 큰 수부터 내가 보자고 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두 번째, A가 2의 5제곱이다. 안 해도 되겠지. 저거랑 규칙이 똑같을 거니까. F2의 5제곱은 얼마야겠어요? 2 곱하기 5 더하기 1 해서 11 아닐까? 그치? 예. 그 다음부터 그러면 A가 2의 4제곱이면 F2의 4제곱은 9겠죠. 네 번째, A가 2의 세제곱이면 F2의 세제곱은 7이겠죠. 이렇게 규칙이 보이잖아요. 그죠? 예. 그럼 이제 2의 거듭제곱은 다 사용한 겁니다. 그럼 3의 거듭제곱도 해봐야죠. 그죠? 그래서 다섯 번째, 3의 거듭제곱 중에서 제일 100에 가까운 거, 3의 4제곱이죠? 3의 4제곱 가지고 하시면 F 3의 4제곱은 2 곱하기 4 더하기 1. 뭐가 좀 이상하다? 아니, 안 이상해. 안 이상해요? 예. 5제곱. 맞아요? 예. 그러면 9개죠. 똑같은 원리일 거니까 해볼 필요는 없어요, 딱히. A가 3의 세제곱이면 F 3의 세제곱. 이러면 2 곱하기 3 더하기 1이니까 딱 7이겠죠. 4의 거듭제곱은 할 필요 없고요. 5의 거듭제곱을 시도해 보시면 바로 안 된다는 거 알겠죠? 다 됐습니다.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총 6개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좀 어렵네, 문제가. 그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만 제대로 해보시면 규칙이 동일하기 때문에 나머지 쉽게 찾을 수 있죠. 그죠? 네. 넘어가겠고요. 8번 보겠습니다. 5의 25제곱은 m자리 정수이고, 이게 지금 그 상용고구의 지표와 가스 문제 중에 물어볼 수 있는 거 다 물어보는 그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상용로그를 이용하면 뭘 할 수 있냐면 아주 큰 수나 아니면 아주 0에 가까운 수 있잖아요. 0.0000 얼마 뭐 이런 애들. 걔들이 만약에 큰 수라면 몇 자리 수인지, 그 다음에 가장 큰 자리 숫자는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고, 걔가 1에 매우 가까운 수 0.0000 어쩌고라면 소수점체 몇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타났는지
그 숫자가 뭔지 이 정도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5의 25제곱 우리가 계산하기는 되게 어려운 숫자나 되게 어려운 수지. 그래서 로그 5의 25제곱 이렇게 로그를 취해요. 상용 로그를. 그러면 숫자 배열에 관한 정보랑 자릿수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으니까. 그럼 얘는 25 로그 5잖아요. 로그 5의 값과 로그 2의 값은 절대 동시에 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합이 1이기 때문이죠. 1-로그 2로 처리하시면 여기가 0.3010 나와있으니까 0.699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5 곱하기 0.699를 계산하시면 된다. 그럼 얘가 얼마 나오냐면 17.475가 나와요. 계산 과정 생각할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17.475의 이 17은 소위 말하면 지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5의 25제곱을 니네가 계산하면 어떤 숫자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그 숫자를 얼마점 얼마 몇 자리인지 몰라요. 곱하기 10의 거듭적으로 표현했을 때 이게 17제곱이다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18자리 정수라고 보는 게 맞다고요. 그 지표 더하기 1 이렇게 무지성 외우지 말고. 알겠지? 그게 아니고 이런 부동소수점 표현으로 고쳤을 때 소수점 맨 앞에 0이 아닌 수가 하나 오게 만드는 이 표현을 고쳤을 때 그때 10의 거듭제곱의 지수가 지표다 이런 관점이라서. 알겠죠? 예. 가장 큰 자릿수는 어떻게 알아내느냐라는 거냐면 가장 큰 자릿수는 이 0.475라는 숫자 배열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0.475가 소수부분이잖아요. 소수부분은 진수의 숫자 배열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면 0.475는 저기 나와 있는 0.3010보다는 크잖아요. 0.4771보다는 작잖아요. 근데 얘가 지표가 지금 얼마니까? 17이니까 여기다 17을 넣어버리면 여기도 17이 될 거고 여기도 17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운데 있는 17.475는 사실상 뭐냐면 로그 5의 25제곱인 거잖아요. 맞아요? 얘는 로그 2 곱하기 10의 17제곱인 거야. 이거 보고 하는 거지. 얘는 로그 3 곱하기 10의 17제곱인 거라고. 그럼 진수만 비교했을 때 이렇다라는 얘기잖아. 얘는 2 17개 얘는 3 17개 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끼어있는 수는 맨 앞자리가 반드시 뭐예요? 2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n은 2다. 그래서 답은 20이다.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이게 워낙 큰 숫자라서 이 숫자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렵잖아. 5를 실제로 25번 곱하기 힘드니까. 그럼 첫 번째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이거 계산하면 몇 자리 수인지 알아도 좋겠다. 왜냐면 몇 자리 수인지 알면 그 어느 정도 큰 수인지를 가늠할 수 있잖아. 그냥 존나 커 하는 거랑 얘가 몇 자리 수 하는 거랑 완전 다른 얘기지. 근데 이제 이게 몇 자리 수인지는 알았어. 그러면 그 다음을 조금 더 정확도로 알고 싶은 게 맨 앞자리가 뭔지만 알면 좋겠다. 이런 관점인 거야. 그러니까 아주 큰 수나 아주 0에 가까운 수를 계산을 할 때 그 수를 직접 계산하기 힘드니까 그 수 근처까지라도 가고 싶은 거라고. 원래 그런 거예요. 알겠죠? 계산하기 아주 힘든 수는 근사값이라도 구하려고 하잖아요. 그 근사값을 구하려는 방식, 범위를 점점 좁혀가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인데 몇 자릿수인 거는 뭘 가지고 하고 상용구의 지표를 가지고 하고 가장 큰 자릿수는 뭘 가지고 한다고? 가수를 가지고 한다. 이런 관점인 거죠. 얘는 대신에 사실 이 문제하고 거의 똑같은 숫자만 다른 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못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헷갈려도 안 돼요. 헷갈릴 게 뭐 있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7번 해달라고? 또 해야 돼? 이제 그만할 때 됐어. 뭘 또 해? 또 할게. 자, 이 문제를 못 푸는 이유를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같은 자연수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그냥 같다고만 놓는 애들이 되게 많다.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같은 자연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밑이 같으니까 na-a 제곱은 nb-b 제곱 그냥 이렇게만 써버린다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문제를 조건을 다 녹여내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죠. 같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얘네가 2의 거듭제곱이고 얘는 자연수다. 여기까지 써줘야만 조건을 다 녹여낸 겁니다.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식을 잘 관찰해보면
뭘 깨닫냐면 nx-x의 제곱은 2의 m제곱의 두 양의 실근이 a와 b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걸 읽어내는데 실패하는 일도 많아요. 식타 써놓고 방정식 작성하는 거죠. 모양 보고 방정식의 근의 의미를 묻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근의 의미가 뭐냐면 여기다 a 넣으면 성립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찬가지로 b를 넣으면 성립한다라는 거고 넣어서 성립하는 식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럼 애당초 이 방정식은 뭐고 근은 뭐구나 이런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걸리면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생각을 했으면 당연히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nx-x의 제곱은 다음과 같은 형태의 포물선입니다. 위로 볼록이고 여기가 0이 여기가 n이죠. 여기까지 괜찮죠? 네. 자, 그리고 y는 2m제곱을 그어보면 뭐 이런 데 있다. 좀만 내릴까? 너무 위에 있나? 뭐 이런 데 있다. 이랬을 때 여기가 a고 여기가 b구나 라는 얘기거든. 그리고 나서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 이게 눈에 들어오죠. b-a가 0보다는 큰데 2분의 n보다는 작다. b-a는 여기의 길이거든. 물론 여기의 길이기도 하겠지만 그치? 근데 여기의 길이가 2분의 n보다 작다 이 뜻이 뭐냐 라고 하면 여기 전체의 길이가 얼마이기 때문에 n이기 때문에 그거의 절반보다 더 작다는 얘기죠. 여기의 길이가. 그러려면 그냥 4분의 n이 여기 있으면 돼요. 그럼 요만큼이 4분의 n이고 4분의 3이 여기 있을 3n이 여기 있을 거니까 요만큼이 4분의 n이니까 이거 두 개 더해서 이미 2분의 n이잖아요. 그럼 바깥쪽 2분의 n을 초과한 거잖아. 그럼 안쪽은 2분의 n보다 작거나 같은 거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당연히 뭐가 있을 거니까 2분의 n이 있을 거니까 이 점 여기서 올렸을 때 이거의 y좌표는 얘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고 이거의 y좌표는 얘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다. 그냥 이렇게 해서 문제 풀면 되죠. 별거 아니죠? 네. 이 점의 좌표는 4분의 n, 16분의 3n 제곱입니다. 이 참수에 대입하면 되죠. 얘는 2분의 n, 4분의 n 제곱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참수에 대입하면 되죠. 그럼 얘는 16분의 3n 제곱보다는 누가 크거나 같고 2m 제곱이 크거나 같고 4분의 n 제곱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같으면 안 됩니다. 같으면 두 개 그냥 안 나와요. 두 실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 0도 등호 안 들어가 있잖아. 같으면 저 간격이 0이 되겠죠. 예, 그것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안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m에 1, 2, 3, 4 넣어서 녹아떼야 되는데 그럼 분수 때문에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4만 곱해서 4분의 3n 제곱 2의 n 플러스 2제곱 n 제곱 이렇게 하기로 했었지 나랑. 그랬지? 그제? 그래서 m에다가 이제 m이 자연수소권이 있으니까 m에다가 1씩 넣어서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m이 1이라고 하면 얘가 얼마야? 8이죠. 그럼 n제곱이 8보다 크려면 최소한 n은 3이어야 되잖아. 그치? 3일 때 여기다 넣어봐야 돼요.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그러면 얼마니? 4분의 27이지. 6점 얼마잖아. 그냥 만족한다는 거지. 6점 얼마보다는 8이 더 크고 8보다는 9가 더 크니까. 근데 10을 넣어보면 4를 넣어보면 안 돼요? 여기가 4를 집으면 여기 16이 돼서 이건 더 좋지. 확인할 필요도 없지. 근데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12가 돼서 8을 초과하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군 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3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m이 2일 때는 얼마죠? 16이죠. 16이려면 최소 n이 얼마야 돼요? 5여야 돼요. 5를 왼쪽에 넣어봐 얼마예요? 4분의 75예요. 그치? 4분의 75면 대략 얼마지? 18점 얼마?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되잖아. 16을 초과해버렸잖아. 그러니까 m이 2일 때는 그냥 안 되는 거죠. m이 3일 때는 저게 얼마니까? 32니까 n은 최소 6입니다. 6일 때 왼쪽 확인해 보시면 27이니까 성립하는 거 확인되시죠? 그래서 n은 6이 된다. 근데 저게 지금 32니까 7을 넣으면 당연히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보면 되냐면 얘가 여기에 너무 가까이 있으면 그 다음 거 넣으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이건 제곱하는 거잖아. 제곱해서 4분의 3배 하는 거니까. 4분의 3배는 줄이는 효과고 n제곱은 키우는 효과지만 제곱의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사실 숫자가 커질 거라는 걸 생각할 수 있죠. 예. m이 4일 때는
저게 얼마니까? 64니까 맞냐? 그지? 그러면 8도 안 되잖아. 9부터야. 9라고 하면 81인데 80 잡고 20이니까 60이잖아. 성립하죠. 그죠? 예. 근데 10이라고 하면 저게 100이니까 75니까 성립하지 않죠. 안 되는구나. 약간 어림짐에서 빨리빨리 찾으면 돼요. 정확한 숫자도 필요 없어. m이 5다. 그럼 가운데 있는 숫자 얼마 돼요? 128? 128이니까 얼마 돼야 돼? 최소한 12 돼야 되네? 그지? 근데 n이 12면 여기가 128, 여기가 12면 여기랑 여기가 가까운 거야. 하나가 더 될 여지가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12 집어넣으면 144니까 대충 16, 48 넉넉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13번 넣어봐도 될 것 같잖아. 13은 우측으로 확인 안 해도 돼요. 좌측 확인하면 되죠. 그럼 169야. 4, 46, 428, 42 잡고 120, 126이니까 아슬아슬하게 되네. 13이 돼요. 그죠? 예. 그 다음 볼 필요 없겠지. 너무 가까워 이제. m이 6이면 가운데 얼마? 256이죠? 256보다 크려면 n은 289부터 가능하고 17 가능하겠네요? 또 너무 가까워. 야, 17 왼쪽 보지 말고 차라리 18 왼쪽으로 봐봐. 18 되면 17 자동으로 되는 거니까. 18 넣어보면 18이 잡으면 얼마야? 324? 맞아? 4분의 하면 82, 240, 246 정도 되냐? 가운데 얼마 있냐? 256이지? 되네요. 그럼 18도 되잖아. 그럼 17 자동으로 되는 거죠.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더 이상 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이거 20 이하예요. m에 7을 집어넣으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데 512가 발생하잖아. 그럼 400이잖아. 20을 제곱을 해도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얘들 다 더해서 쓰라는 얘기입니다. 더하면 78이고 알았니? 단원 평가할 때 낼 것 같아 안 낼 것 같아요? 고도 웨이크예요. 근데 이 문제가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야. 진짜 어려운 문제지. 사실은 생각해야 될 게 많아. 나는 여기까지만 오면 점수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 이후에도 넘어야 될 산이 많잖아. 지금 꼬라지 보면 이거 왜 틀렸는 줄 알아? 실제로 처음 나왔을 때 이것만 구해서 답 쓰는 애들 되게 많아요. 왜냐면 여기가 하나씩밖에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도 하나씩밖에 안 나올 거라 생각하는 건데 이런 건 잘못된 생각이야. 왜냐면 이게 n에 따라서 하나는 n제곱이고 하나는 n제곱이 4분의 3배잖아요. 그러니까 n제곱이 커지면 간격이 더 넓어지거든. 간격이 더 넓어지면 가운데 존재하는 2n 플러스 2제곱이 생길 여지가 더 있는 건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앞에서 하나씩 나오니까 앞으로 쭉 하나씩 나오나 보다. 이렇게 해서 이것만 구해서 답을 쓰는 애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것만 구해서 답을 쓰는 애들은 문제 한 99% 정도 풀었다고 볼 수 있거든. 존나 많이 억울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물론 지금이야 이 문제가 워낙 오답률이 높아가지고 사실 심화서에 수록이 안 된 책이 없는 수준이거든요. 아무 책이나 사도 들어있어요. 그 정도 수준이니까 몇 번의 책을 풀다 보면 몇 번을 복습하게 되잖아. 그래서 풀이 다 외워가지고 풀 줄 아는 애들이 되게 많겠지만 이거를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시험장에서 이걸 만났어. 근데 현장에서 이거 맞추는 건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항상 그런 생각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뭐 학교 수업 혹은 학원 수업을 통해서 학습한 문제들 중에 이제 익숙해졌으니까 쉽다고 생각하는데 냉정하게 그 문제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되게 어렵다 이런 느낌을 좀 받으셔야 돼요. 알겠죠? 내가 학습 때 이거 푸는 거지. 이거 내가 처음 보면 풀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셔야죠. 예. y는 로그 4의 2x가 x축과 만나는 점이요? 1,0이겠죠? 아니 2분의 1,0이겠죠? 2x였네. 내가 로그 함수에서 x축 독립변수의 상수배는 뭐가 같다고 했지? y축 방향의 평행이동.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1,0이 될 수가 없는 거죠. y축 방향을 움직였기 때문에. 물론 진수가 1일 때 0 되는 거 아니야. 맞는 말인데 그렇다고. 예. 그리고 곡선 위에 두 점 BC를 잡아놓고 ABC의 무게중심이 6분의 11, 3분의 2다. 그럼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점 B의 X좌표와 점 B의 Y좌표의 합은 우리가 최소한 할 수 있네. 그런 거잖아. 얘를 X2, Y2 1이라고 할까? B를 X1, Y1이라고 잡고 얘를 X2, Y2라고 잡으면 무게중심 G를 만족해야 되잖아요.
맞잖아. 예. 그러니까 x1 더하기 x2는 얼마야 되지? 친구들 얼마야 되지? 얼마야 되냐고. 5 해야 되죠? 아니 3개 더해서 3으로 나누면 6분의 11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합이 2분의 11이었다는 얘기잖아. y1 더하기 y2는 얼마야 되죠? 2. 어려운 거 물어보니? 어려운 거 안 물어보잖아. 물어보는 건 BC의 기울기야. 그럼 델타 BC는 뭐냐면 x2 마이너스 x1분의 y2 마이너스 y1이지 않냐? 맞아요? 예. 근데 아직 저 식 위에 있다는 걸 쓰지를 않았어요. y1은 사실 뭐예요? 로그 4의 2x1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분자에서는 뭘 계산을 해야 되냐면 로그 4의 2x2 빼기 로그 4의 2x1 이걸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죠. 예. 그럼 이게 몫인데? 이거 가지고 답이 나오나? 그래서 질문을 한 것 같네요. 그냥 이거는 x1에 대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y1 말고. 역함수 관점에서 문제 만든 것 같거든요. 예. 분모의 y2 마이너스 y1 그대로 놔두고 분자를 없앱시다. 그럼 x1을 y1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써야 되지? 2분의 1 곱하기 4의 y 원제곱인가? x1이? 아니면 아니라고 해. 맞죠? 예. x2는 2분의 1 곱하기 4의 y 원제곱이죠. y2 제곱이죠. 맞잖아? 예. 그럼 얘가 2분의 1 곱하기 4의 y2 제곱 마이너스 4의 y 원제곱인가? 1도 안 나오는데? 이거 BC 중점 해가지고 중점? A랑 BC 중점 구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이게? A랑 2대 1이니까 아 부기중심 2대 1이다. 아 이걸로 기억이 안 나오네요. 난 이걸로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면 무게중심이 그냥 정보가 이거니까. 그래 이걸로도 안 나오네요. 예. 이거 하자는 얘기죠? 해봅시다. 예. 그럼 그냥 이 점의 좌표를 먼저 구해 시작하는 게 좋겠네요. 아 그러네. 이거 가지고 하면 나오겠네요. 예. (6분의 11) 아 숫자 이렇게 거지를 줬어. 6분의 11 여기가 6분의 14 3분의 7이네. 아니니? 응? 뭐라고? 다시 해볼게. A와 G의 X좌표의 차이가 그거네 3분의 4냐? 아우 뭘 왜 이렇게 안 돌아? 3분의 3 3분의 4네 그치? 그럼 3분의 4에 2분의 3배 그러면 4 3분의 4에 2분의 3배 2네요. 예, 대가리 진짜 오늘 상태 안 좋네요. 예, 2 더하면 되거든요. 그럼 2분의 5 아니야? 맞아요? 2분의 5 컴마 y좌표는 3분의 2니까 그냥 1이네. 2분의 5 컴마 1이다. 그러면 근데 의미가 있어?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정보잖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아이씨 뭐야. 그러니까 무게중심에서 이미 얻은 정보잖아요. 쓸데없는 정보랑 똑같은 정보를 그냥 얻은 거예요. 필요 없고 PC의 기울기를 구하라고. PC의 기울기를 구해라.
의미가 없는 얘기네. 문제 어렵네. 왜 아무도 질문 안 했지 이거? 내가 A 스텝 딱히 풀어보진 않거든요. BC만 풀어보기 때문에 당황스럽네 문제가. 거꾸로 해도 안 되고. BC의 기울기를 구하시오. Y1, Y2 더하면 음. X1에 X2 곱으로 넣어야 로그인가? 해보자. Y1 더하기 Y2 더한 게 그래요. 별것도 아니야 이겼는데 좋네요. 예. 그러니까 로그 4의 2x1 더하기 로그 4의 2y1이니까 로그 4의 4x1 x2라 이거죠? x1, x2 구해서 푸는 문제인가봐요. 그러네요. 이게 지금 2다 이거죠? 그럼 x1, x2가 4여야 되니? 그러네요. 예. 그럼 x1 더하기 x2가 5잖아요? 맞잖아요? 예. 야, 그래도 좀 별로다. 그래도 존나 별론데? x1, x2는 뭐 t의 제곱 마이너스 5t 일사니까 플러스 한 0이다. 이렇게 고란 얘기네요. 예. 세상에. 그럼 실제로 얘가 1, 얼마? 2분의 1 맞아요? 예. 얘는 4, 얼마? 얼마야? 2분의 3? 제가 기대했던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 3분의 2게요? 그렇군요. 예. 좌표를 구해서 푸는 것 같다니. 예. 보통은 이런 문제 나오면 기울기식 쓰면 뭔가 관계식에서 약분되면서 예쁜 숫자 나오는 그런 형태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생각 못했네요. 그냥 더해보면 되는 거였는데. 넘어가겠습니다. 단어평가 내야겠는데 이거. 좋은 소스야. 예. 8번 보겠습니다. 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기형만 판정하려고 하면 역함수를 딱히 안 구해도 되는데 실제로는 gx 자체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gx를 결국은 구하게 될 거거든. 물론 f15분의 1은 3분의 1이니까 그냥 15분의 1만 집어넣으면 되잖아? 얼마예요? 15분의 1 집어넣으면? 얼마냐고? 대답. 15분의 2분의 15분의 16 아니야? 2분의 16이니까 이게 8이잖아? 아니? 맞나? 8이잖아. 예. 그러니까 이게 마3이어야 되잖아. 이게 틀린 거죠. 근데 이제 이 문제의 쟁점은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별거 아니니까 숫자 계산하는 거니까 역함수를 구하려고 하는데 역함수를 구할 수가 없어요. 아마 이게 쟁점일 텐데 역함수를 구할 수가 없는 게 아니고 정확히 하자면 이런 뜻일 거야. 당신이 우리에게 역함수를 구하는 법을 가르쳤는데 지금 그게 안 먹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책임질 거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친 역함수를 구하는 기법은 반드시 x가 몇 개여야 사용할 수 있어요? 한 개. 왜냐면 한 개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얘는 지금 두 개잖아. 그럼 둘 중에 하나야. 한 개로 만들 수 있냐? 한 개로 만들 수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죠. 저도 그 행동식 써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얘는 한 개로 만들 수 있지 않아요? fx는 로그 2분의 1에 이거 2분의 1 밖으로 빼버릴게요. 그리고 1 더하기 x분의 1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럼 로그 2분의 1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1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x 하나밖에 없잖아. 자, 아영이가 gx 한번 불러줄까? 역수치하고 1 더하고 2분의 1을 밑으로 하는 로그를 취하고 1 뺍니다.
그럼 1 빼고 2분의 1 미터라는 지수 함수에 통과시킨 다음에 역수를 취하고 1 빼면 되죠. 아니다. 1 빼서 역수를 취해야 되냐? 일을 빼서 나도 헷갈리네. 이 과정이 네 가지잖아 지금, 그지? 처음에 역수를 취하고 2를 더해요, 그죠? 그 다음에 2분의 1 미터라는 로그를 취하고 2를 더하잖아요. 그럼 1을 빼고 2분의 1 미터라는 로그를 취하고 1을 빼고 역수를 취한다, 이거네요. 예. 그러면 1을 빼고 2분의 1 미터라는 지수에다가 또 1을 빼고 역수를 취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네요. 예. 그럼 얘가 2의 1-x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이거든요. 분모 문자 2x제곱 곱해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2-2x제곱 분의 2x제곱 될 거니까 니은 참이네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것도 그냥 참임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G2-X를 써보고 둘이 다음 마이를 깨달으면 좀 늦어. 왜 그러냐면 사실상 얘는 뭘 물어보는 거냐면 점대칭이냐고 물어보는 거거든. 점대칭 표현이잖아요. 얼마큼 얼마? 1, 마이너스 2분의 1의 대칭이냐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얘가 2x제곱을 2-x분의 x라는 분수함수에 합성한 합성함수거든. 맞잖아. 근데 이 점근선이 2 이거는 합성함수라서 그냥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분수 형태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그냥 이렇게 합시다. 예. 얘가 있으면 2-x분의 마이너스 2라는 짝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1 되죠. (2-2x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1 되잖아. 맞지 않니? 합성함수 개입해서 2-x 쓰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예. 이게 2의 x-1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이거든요. 그럼 2의 x-2제곱분의 2예요. 이게 얘하고 똑같은 거죠? 그쵸? 예. 그러니까 분수니까 모양 맞춰서 분모 문제 일치하게 하면 상수값이 반드시 나오거든. 예. 그걸 이용해서 점대식성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단순 분수함수였으면 식에서 알 수 있었을 것 같은데 2x제곱이 합성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바로 알 수 있는 것 같진 않고 굳이 따지면 2x제곱이 2가 될 때니까 x가 1일 때 찾을 수 있긴 해. 헷갈릴까봐 이렇게 한 건데 내가 아까 무슨 짓을 했냐면 얘가 2-x분의 x라는 분수함수에 합성했다고 했잖아. 근데 여기서 x라고 부르는 대상은 사실 누구냐면 2x제곱이거든. 그러면 이게 점근선이 2x제곱이 2가 될 때잖아. 그럼 x는 1이 될 때야. 그러니까 1, 이렇게 시작하는 거지. 대칭점 1, 이걸 2,로 하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수평점근선은 y는 얼마 나오냐면 마일 나오거든? 이건 상관없잖아. y니까 x가 아니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거 안 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근데 나쁘지 않다. 이거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보니까. 왜냐면 분수니까 모양 같게 해주면 적당한 거 더해서 분모 문제 모양 같게 해주면 반드시 숫자가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찾아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됐죠? 12번 보죠. 3분의 1과 3, 4, 1 이거는 밑과 진수의 전부다. 밑과 지수의 전부다 변수가 있는 함수잖아요. 얘의 최대치수를 구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요? 로그 취하는 거. 이건 방법 없다고 지금 미적분 선행 듣고 있는 친구들 혹은 미적분을 과거에 들었던 친구들은 알 거예요. 밑과 지수의 둘 다 변수를 했으면 미분도 바로 못합니다. 로그 미분법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밑과 지수가 동시에 변하는 상황을 다루는 방법은 사실 로그밖에 없다. 이렇게 그냥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변하고 얘도 변하니까 로그를 취해서 이제 다뤄야 되는데 하필이면 얘가 3을 미토라는 로그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3을 미토라는 로그를 사용하죠. 그러면 2 더하기 저거는 이제 지수에 있으니까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얘가
이렇게 돼서 로그 3의 x를 2차함수에 합성한 합성함수 형태가 됩니다. 근데 로그 3의 x가 치역이 실전체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로그 3의 x는 마일부터 1까지예요. 마일부터 1까지만 보면 되는 거죠. 그럼 얘의 2차함수 그렸을 때 여기가 로그 3의 x라고 생각해보면 대칭축이 얼마냐면 1이에요. 1. 그럼 마일부터 1까지니까 그래프 요만큼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최대값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5야? 5라고 답을 쓰면 안 돼. 우리가 알고 싶은 건 fx의 최대값이거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식은 3을 비롯한 록을 취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5가 된다는 건 사실상 3의 다수제곱이라는 얘기죠. 이해하시죠? 예, 최소값은 2를 넣었을 때예요. 2를 넣으면 1이죠. 그럼 이것도 3이 되겠네요. 이 문제를 실제로 답을 5하고 1이라고 적어서 틀려온 애들이 되게 많아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기까지 식을 쓰고 여기까지 다 그리고 정의역까지 다 찾았으면 사실 다 푼 거잖아. 다 푼 건데 여기 y좌표 읽고 y좌표 읽으면 안 되죠. 왜냐면 우리가 다룬 데가 누구니까? 로그 3의 fx니까. 이거 좀 주의해 주시고요. 13번이요? fxgx는 이게 지금 서로 반대 방향으로 합성하면 최대값이 같다 이런 얘기잖아요. 맞아? 예. 반대 방향으로 합성할 때 일단은 2차 함수는 확실히 알 수 있으니까 2차 함수에 대해서 다 알아내자고. 2차 함수는 이렇게 위로 블록이고 대칭축이 x는 1이죠. 그럼 마일부터 2까지 물어봤으니까 마일이 멀고 2가 더 가깝잖아. 그럼 최대값은 1에서 발생하고 최소값은 마일에서 발생하겠네. 그러니까 fx의 범위를 알 수 있죠. fx의 범위는 마일을 넣었을 때 마이 1을 넣었을 때 얼마? 2 이렇게 되겠네.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서로 간에 이제 합성을 해야 되는데 합성하면서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합성되는 함수의 치역이 합성하는 함수의 정의라고 했죠. 첫 번째 걸 다루려고 하면 gx의 범위가 필요해. 근데 gx의 범위를 알려면 a의 범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려면 왜 움직이는 거야? 첫 번째 a가 0과 1 사이일 때를 한번 풀고 두 번째 a가 1보다 클 때를 한번 풀어야 되는 거죠. a가 0과 1 사이다라고 하면 gx의 범위가 어디서 어디냐면 a의 제곱부터 어디까지? 1까지인 것 같은데? 아니다. 2까지야? a분의 1까지죠. a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할게요. 안녕하래? 이거를 저기다 집어넣을 거야. 근데 a가 0과 1 사이니까 a분의 1은 1보다 큰 값이고 a의 제곱은 여전히 0과 1 사이의 값일 거라고. 대칭축 위치 봐봐. 지금 여기 보고 따라하면 안 되겠네요. 이건 나중에 또 생각하기로 하고 이거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a분의 1보다 큰 값이니까 이때 최대값은 gx가 1이 될 때 여기서는 이걸 뭘로 읽어야 돼요? gx로 읽어야 되겠죠? 그죠? gx가 1이 된다는 말은 x가 0이 된다는 말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a의 제곱은 0과 1 사이 값이니까 여기 어딘가에 있어. 정확히 어딘지 몰라. 상관없어. 그 다음에 이 a분의 1은 여기 어딘가에 있어. 뭔지 몰라. 알겠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최대값이 같을 때만 물어봤네. 지금 최소까지 알려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러면 이 상황일 때는 x는 0일 때 f의 g의 x가 최대예요. 그럼 0 집어넣으면 1이고 1 집어넣으면 얼마니까? 2니까 최대값은 2네요.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g의 fx를 이제 봐야 되죠. 똑같은 범위 안에서 g의 fx를 보면 fx의 범위는 이미 나와 있으니까 0과 1 사이라고 했으면 fx의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최대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최대값이겠죠. 그죠? fx가 마이너스 2일 때 최대라고. 그러면 fx가 마이너스 2라는 말은 x가 얼마란 얘기야? 마일이란 얘기야?
그지? 예. x가 마이에서 g의 fx가 최대예요. 그럼 마이 집어넣으면 되니까 이때 최대값은 a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그럼 이거 두 개가 같으려면 a의 제곱이 2분의 1이어야 되니까 a는 루트 2분의 1이거든. 근데 루트 2분의 1이 이 범위 안에 있잖아. 타당하다고. 말이 되는구나 라는 거죠.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둘 다 말은 되나 봐요. 자, 1보다 큰 게 좀 더 쉽겠죠. 1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때 gx의 범위는 a의 마이너스 1제곱에서 a의 제곱까지일 겁니다. a의 마이너스 1제곱은 0과 1 사이의 수일 거고 a의 제곱이 1보다 큰 수겠죠. 근데 어차피 이거는 gx가 1일 때, 즉 x가 0일 때 똑같이 최대네요. 예. 그러니까 이 최대값은 위하고 변화가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거꾸로 합성했을 때 fx 이거는 2일 때가 최대가 되겠죠. 누가? fx가 2일 때. 굳이 x 쓸 필요 있나? 그냥 fx가 2일 때로 할게요. 알겠죠? 예. g의 fx가 최대. 그럼 2 집어넣으면 얼마니? a의 제곱이죠. 이때는 a가 얼마 되겠어요? 루트 2 되겠고 이 루트 2도 마찬가지로 이 범위에 포함되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다 하시면 돼요. 얼마냐? 2분의 3 루트 2. 그죠? 그러니까 합성함수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고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잖아요. 치환도 하지 말, 웬만하면 치환도 하지 말랬지. 왜냐면 치환을 자꾸 한다는 건 중간에 어떻게 변환되는지 나는 알고 싶지도 않고 난 답만 내고 싶다 이런 관점이잖아. 근데 합성함수 문제가 복잡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결과적으로 x가 첫 번째 함수를 통과했을 때 어떻게 변화하고 또 두 번째 함수를 통과했을 때 어떻게 변화하고 이걸 자세히 물어보고 싶고요. 그 과정을. 미적분 가시면 이런 문제들 널렸습니다. 엄청 많아요. 곡선에 합성하면 어떤 모양이냐 막 맞추라고 물어봅니다. 물론 이런 문제는 심한 문제, 어려운 문제긴 한데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서 그냥 어차피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고민하는 게 낫지. 나중에 지수로고 쌍값함수 다 섞여 있는 거 가지고 고민하는 것보다 지수함수하고 이차함수 섞여 있는 거 가지고 고민하는 게 훨씬 나아요. 훨씬 나은 행위야. 알겠지? 아, 이런 거 잘 안 나오는데 이거만 지나가면 안 나오겠지? 아니야. 이게 진짜 묻고 싶은 거야. 진짜 고등수학 전체 범위에서 항상 묻고 싶어하는 그것입니다. 알겠죠? 함수를 여러 개 합성하면 x가 어떻게 변화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변하느냐 이거를 처음과 끝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중간을 물어보고 싶어합니다. 그러니까 과정이 낮을수록 처음과 끝만 물어보는 경향이 있고 과정이 높아지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물어보고 싶어하고 이 문제도 그런 문제 일환에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거 싫어하시면 안 돼요. 네. 오늘 너무 못했네 오답을. 괜찮아. 지수로그 함수 활용하고 삼각함수 4번까지 내놓을게요. 알았죠? 그러니까 두 챕터 또 풀어오시면 돼요. 그리고 단원평가 준비한다고 문제 안 풀지 마시고 단원평가는 단원평가대로 하고 문제를 푸시고 다음 주 단원평가는 어디죠? 수열? 등차수열과 등비수열?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마치죠.